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그 집은 아무도 못 산다. 들어가면 인생 망가진다. 하지만 그녀는 남편을 먼저 보내고 세상에 기댈 곳 하나 없는 과부였습니다. 남은 전 재산으로 그녀가 산 건 새 집도 좋은 땅도 아닌 버려진 폐가 한 채였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집이 그녀의 말년을 바꿀지 아니면 마지막까지 무너뜨릴지. 지금부터 모두가 말린 선택이 어떻게 인생을 뒤집었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랑방 야담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영상 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오늘 야담 시작하겠습니다. 남편을 잃은 지 3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과부는 마을 어귀 작은 셋방에서 하루하루를 근근히 버티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것이라곤 낡은 이불 한 채와 몇 푼 되지 않는 돈뿐이었습니다. 그나마 품팔이와 바느질로 하루 끼니를 이어가는 형편이었지요. 어느 날 과부는 마을 어귀에 붙은 방을 보았습니다. 집을 판다는 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은 마을 사람들이 모두 꺼리는 폐가였습니다. 10년 넘게 사람이 살지 않아 기둥은 기울었고 기와는 반쯤 무너져 내렸다고 했습니다. 더욱이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는 소문까지 돌았습니다. 그 집만은 사지 마시오.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이 파다하오. 마을 이장이 과부를 말렸습니다. 하지만 과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값이 헐하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가진 돈으로 살 수 있는 집은 그것뿐이었던 겁니다. 귀신이 나오든 뭐가 나오든 비피할 곳이 있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과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저으며 혀를 찼습니다. 미쳤다는 말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과부는 마음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계약은 하루 만에 끝났습니다. 집주인은 오히려 감사하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오래도록 팔리지 않던 집이 드디어 손을 바꾸게 된 것이었습니다. 보따리 하나를 들고 폐가 앞에 선 과부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묘한 기대감 같은 것이 어려 있었습니다. 무너진 대문을 밀고 들어서는 그 순간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저으며 등을 돌렸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과부가 제 발로 불행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으로 보였던 겁니다. 하지만 과부는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버린 것 속에서 때로는 보물이 나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첫날 밤은 고요했습니다. 소문과 달리 이상한 소리 같은 것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과부는 촛불을 켜고 집안을 살폈습니다. 먼지가 두껍게 쌓인 마루, 거미줄이 쳐진 대들보, 깨진 항아리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집이 오래 비어 있었다고 하기에는 살림살이가 너무 온전했던 겁니다. 장롱 안에는 옷가지들이 그대로 걸려 있었고 부엌에는 그릇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마치 주인이 잠깐 나갔다가 곧 돌아올 것처럼 말입니다. 이 집 사람들은 왜 이렇게 급히 떠났을까? 과부는 중얼거렸습니다. 안방 벽장을 열어보니 낡은 문서 몇 장이 나왔습니다. 그를 아는 과부는 그것을 펼쳐보았습니다. 토지 문서와 집 문서였습니다. 하지만 이름 부분이 찢어져 있어 누구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과부가 잠자리에 들려는데 갑자기 촛불이 한번 크게 흔들렸습니다. 바람도 없는데 말입니다. 그 순간 이상한 꿈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한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비단 옷을 입었지만 얼굴은 슬픔으로 가득했습니다. 여인은 입을 열었지만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입술만 움직일 뿐이었습니다. 과부는 애타게 들으려 했지만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여인은 눈물을 흘리며 안방 마루를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두 손을 모아 간절히 빌듯 절을 했습니다. 과부가 손을 뻗는 순간 여인은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기다리고 있었구나. 꿈에서 깬 과부는 중얼거렸습니다. 등골이 서늘했지만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여인의 슬픔이 그대로 전해진 겁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과부는 안방 마루로 가서 바닥을 두드려 보았습니다. 한쪽 모서리에서 공허한 소리가 났습니다. 마룻바닥을 들어 올리자 작은 나무 상자가 나왔습니다. 상자 안에는 편지 한 통과 은비녀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언젠가 이 집에 인연 있는 이가 오거든 부디 이 집을 살려주시기를. 이 비녀는 시댁에서 받은 유일한 혼수입니다. 억울함이 풀리는 날 제 영혼도 편히 쉴 수 있을 것입니다. 과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이 집이 그냥 버려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꿈속 여인이 무엇을 바랐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과부는 집을 고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마당의 잡초부터 뽑았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쉬지 않았습니다. 한 줌씩 뽑아내는 풀들 사이로 흙이 드러났고 그 아래서 옛날 정원의 흔적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웃들이 지나가며 비웃었습니다. 저 과부 미쳤나? 귀신 나온다는 집을 혼자 고치다니. 하지만 과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손을 놀렸습니다. 벽에 구멍을 흙으로 메우고 깨진 기와를 주워 모았습니다. 돈이 없어 새 기와를 살 수 없었기에 버려진 기와 조각들을 모아 이어붙였습니다. 손에서 피가 나고 굳은 살이 박여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집의 모습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마당에는 풀 대신 흙바닥이 드러났고 담장의 구멍도 메워졌습니다. 지붕에서 떨어지던 빗물도 이제는 제대로 흘러내렸습니다. 어느 날 과부는 우물을 청소했습니다. 오래 묵은 낙엽과 흙을 퍼내고 또 퍼냈습니다. 해가 질 무렵 드디어 맑은 물이 솟아올랐습니다. 그 물을 떠서 마신 과부의 얼굴에 처음으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 집은 살아날 수 있어. 과부는 확신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비웃음 따위는 이제 들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녀에게는 오직 이 집을 되살리는 일만이 중요했던 겁니다. 석 달째 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졌습니다. 과부가 처마 밑에서 비를 바라보고 있는데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자 비에 흠뻑 젖은 노인 한 분이 서 있었습니다. 비를 좀 피해가도 되겠소? 과부는 흔쾌히 노인을 들였습니다. 따뜻한 차를 내오며 불을 지폈습니다. 노인은 방 안을 둘러보다가 갑자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이 집을 아직도 지키고 계시는군요. 과부는 놀라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르신께서 이 집을 아십니까?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집은 제 친구 집이었소. 40년 전 일이요.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친구는 억울한 일을 당해 하루아침에 집을 잃고 떠나야 했소. 그때 저에게 말했습니다. 언젠가 이 집에 좋은 사람이 살게 되면 모든 게 풀릴 거라고 말입니다. 과부는 숨을 죽이고 노인의 말을 들었습니다. 친구는 떠나기 전 집안 어딘가에 증거를 숨겨두었소. 하지만 저도 어디에 숨겨두었는지는 몰랐소. 세월이 흘러 친구도 세상을 떠났고 이 집도 폐가가 되었습니다. 노인은 과부의 손을 잡았습니다. 부인께서 이 집을 사셨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왔소. 혹시 이상한 물건을 발견하신 적이 있소? 과부는 마룻바닥 아래에서 찾은 상자 이야기를 했습니다. 은비녀와 편지 이야기도 들려주었습니다. 노인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것이요. 그 편지와 함께 있어야 할 문서가 있을 거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집안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처마 끝, 벽장 구석, 부엌 아궁이까지 살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대들보 틈에서 기름종이에 싼 문서 뭉치를 찾아냈습니다. 문서를 펼친 노인은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역시 이것이었소. 그 문서에는 집과 땅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어떤 억울한 일이 있었는지가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40년 전 이 집의 주인은 김진사라는 선비였습니다. 그는 정직하고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마을에서도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고을 수령이 탐욕스러운 자였습니다. 수령은 김진사의 땅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김진사가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수령은 거짓 문서를 만들어 김진사를 역적으로 몰았습니다. 밤중에 관노들이 들이닥쳐 김진사를 끌고 갔습니다. 김진사의 아내는 남편을 구하려 관가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문전박대만 당했습니다. 결국 김진사는 억울한 죄를 뒤집어 쓰고 유배를 떠났습니다. 집과 땅은 모두 관에 빼앗겼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따라가려 했지만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집에서 쫓겨나기 전 마지막으로 증거 문서를 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혼자 남은 혼수품인 은비녀와 함께 편지를 남겼던 겁니다. 김진사의 아내는 남편이 떠난 지 석 달 만에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소. 노인의 목소리가 메었습니다. 김진사는 타양에서 병들어 아내가 죽은 줄도 모르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자손들은 뿔뿔이 흩어져 행방을 알 수 없소. 과부는 문서를 소중히 접었습니다. 가슴이 저렸습니다. 꿈에 나타난 여인이 바로 김진사의 아내였던 겁니다. 이 문서를 관가에 제출하면 어찌 됩니까? 노인이 대답했습니다. 진실이 밝혀질 것이요. 그리고 이 집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도 명확해지겠지요. 그날 밤 과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산 이 집이 그런 슬픈 사연을 품고 있었다니 말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운명을 느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이 집을 거들떠보지도 않았는데 하필 자신이 이 집을 사게 되었다는 것이 말입니다. 이것이 인연이구나. 과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 집의 억울함을 반드시 풀어주겠다고 말입니다. 노인과 과부는 문서를 들고 관가로 향했습니다. 새로 부임한 수령은 문서를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큰 억울함이 풀리는 것이요. 수령은 즉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옛 기록을 뒤지고 증인들을 찾았습니다. 40년 전 그 사건을 기억하는 노인들이 하나둘 나타났습니다. 모두가 김진사의 결백을 증언했습니다. 김진사는 억울하게 쫓겨난 사람이요. 그때 수령이 욕심을 부렸소. 한 달 후 관가에서 정식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김진사의 누명이 벗겨지고 빼앗긴 재산의 권리가 인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김진사의 후손을 찾을 수 없었던 겁니다. 수령이 과부에게 말했습니다. 법에 따르면 이 집은 원래 주인의 후손에게 돌아가야 하오. 하지만 후손을 찾을 수 없으니 부인께서 이 집을 정당하게 산 것으로 인정하겠소. 다만 만약 후손이 나타나면 그들과 상의해야 할 것이요. 과부는 고개를 숙여 절을 했습니다. 제가 이 집을 잘 지키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귀신 나온다던 폐가에 슬픈 사연이 숨어 있었다는 것, 그리고 가난한 과부가 그 억울함을 풀어주었다는 이야기가 마을에 퍼졌습니다.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저 과부 보통 사람이 아니야. 하늘이 점지한 인연이었구먼. 이제 과부를 비웃던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와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누군가는 기와를 가져다 주었고
누군가는 목수일을 거들어 주었습니다. 집은 더욱 빠르게 복구되어 갔습니다. 과부는 도와주는 이들에게 정성껏 밥을 지어 대접했습니다. 가진 것은 없었지만 마음만은 넉넉했습니다. 그 따뜻한 마음씨가 더 많은 사람을 불러들였습니다. 집이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사람이 집을 살리는 거구먼. 마을 이장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과부는 그저 미소 지을 뿐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길손 하나가 마을에 나타났습니다. 남루한 옷차림의 먼지투성이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그는 과부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이 집이 옛날 김진사 댁이 맞습니까? 과부가 고개를 끄덕이자 길손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김진사의 증손자입니다.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 이 집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저희 집안이 워낙 가난해 찾아올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과부는 길손을 일으켜 세우고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따뜻한 밥을 내오며 그간의 사정을 들려주었습니다. 김진사의 누명이 벗겨졌다는 이야기, 그리고 증거 문서를 찾은 이야기까지 말입니다. 길손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아버지의 억울함이 풀렸다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할머니께서 돌아가시면서 꼭 이 집을 찾아보라 하셨는데 이제야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길손이 품에서 낡은 문서 하나를 꺼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물려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몰라 그냥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과부가 문서를 펼쳐보니 땅 문서였습니다. 그 땅은 마을 뒤편 산기슭에 있는 넓은 땅이었습니다. 40년 전 빼앗기지 않고 남아있던 유일한 재산이었습니다. 노인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땅 문서를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 땅은 옛날 금맥이 있다는 소문이 돌던 곳이요. 하지만 확인되지 않아 그냥 묻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하지만 의견이 갈렸습니다. 금맥이 어디 그리 쉽게 나오겠소? 헛수고만 할 것이요. 그 땅은 돌투성이라 농사도 안 되는 곳이요. 쓸모없소. 하지만 과부가 나섰습니다. 한번 파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것도 인연이 아니겠습니까? 결국 함께 그 땅을 파보기로 했습니다. 첫날은 돌만 나왔습니다. 둘째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포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헛소문이었소. 하지만 과부와 증손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해질 무렵이었습니다. 땅속 깊은 곳에서 반짝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것 좀 보시오. 사람들이 다시 모여들었습니다. 땅을 더 파자 옛날 금광의 흔적이 나타났습니다. 금맥이었습니다. 정말로 금맥이 있었구먼. 마을이 떠들썩해졌습니다. 김진사의 증손자는 하루아침에 큰 재산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과부를 잊지 않았습니다. 부인께서 할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았다면 저도 이 땅을 찾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집과 재산의 절반을 부인께 드리고 싶습니다. 과부는 손을 저었습니다. 이것은 본래 댁의 것입니다. 저는 그저 인연을 따랐을 뿐입니다. 하지만 증손자는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께서 돌아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집을 지켜준 이에게 반드시 보답하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과부는 집과 땅 일부를 받게 되었습니다. 뜻밖의 기회가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과부의 처지가 달라졌습니다. 가난한 과부에서 재산을 가진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과부는 교만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겸손해졌습니다. 이것은 하늘이 주신 은혜입니다. 혼자 누릴 것이 아닙니다. 과부는 먼저 자신을 도와준 마을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집을 고칠 때 도와준 이들에게 넉넉히 보답했습니다. 또한 마을의 가난한 이들을 도왔습니다. 그런데
마을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부잣집 주인이 시기하는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겨우 패가 하나 산 게 뭐라고 저리 으스대는가. 그 부잣집 주인은 과부가 받은 땅을 탐냈습니다. 그래서 관가에 고소를 했습니다. 과부가 문서를 위조했다고 주장한 겁니다. 마을 사람들이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과부는 담담했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재판이 열렸습니다. 부잣집 주인은 갖은 말로 과부를 몰아붙였습니다. 하지만 노인이 나섰습니다. 그리고 40년 전 사건의 증인들이 모두 나타났습니다. 김진사의 억울함은 이미 풀렸소. 과부는 정당하게 재산을 받았소. 결국 부잣집 주인의 고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거짓 고소죄로 벌을 받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과부를 칭찬했습니다. 진심은 통하는구먼. 욕심 없는 사람에게 하늘이 복을 주는 거야. 김진사의 증손자도 마을에 정착했습니다. 금광을 개발해 많은 사람을 고용했습니다. 마을 전체가 살기 좋아졌습니다. 모두가 과부의 선택을 칭찬했습니다. 처음 폐가를 샀을 때는 모두가 비웃었는데 이제 보니 하늘이 정한 일이었구먼. 마을 이장이 감탄했습니다. 과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이 버린 것에도 가치가 있습니다. 다만 알아보는 눈이 필요할 뿐입니다. 과부는 집을 더욱 아름답게 꾸몄습니다. 정원을 만들고 꽃을 심었습니다. 한때 귀신 나온다던 폐가는 이제 마을에서 가장 아름다운 집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과부는 대문 앞에 현판을 걸었습니다. 은혜당. 세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 집은 많은 이의 은혜로 살아났습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과부의 마음씨에 또 한 번 감동했습니다. 이제 과부를 찾아오는 이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과부를 찾았고 과부는 정성껏 도왔습니다. 이것이 진짜 인생이구나. 과부는 깨달았습니다. 재산이 많은 것보다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것이 진짜 복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녀의 인생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하지만 그 중심에는 여전히 겸손한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과부도 백발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은혜당은 이제 마을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어느 추석 명절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은혜당에 모였습니다. 과부는 넉넉한 밥상을 차려 대접했습니다. 마당에는 아이들이 뛰놀았고 처마 밑에서는 어른들이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할머니, 옛날에 이 집이 정말 무섭다고 했어요? 아이 하나가 물었습니다. 과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그랬단다. 하지만 무서운 건 집이 아니라 사람들의 편견이었지. 김진사의 증손자도 자주 찾아왔습니다. 이제 그도 중년이 되어 자식을 둔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우리 집안이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는 과부를 어머니처럼 모셨습니다. 과부는 그의 자식들에게도 옛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김진사의 억울함이 어떻게 풀렸는지, 그리고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교훈을 말입니다. 마을에 흉년이 들었을 때는 과부가 나섰습니다. 자신의 곡식을 내어 가난한 이들을 도왔습니다. 추운 겨울에는 홀로 된 노인들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혼자 있으면 춥고 외롭지 않습니까? 함께 있으면 따뜻합니다. 봄이 오면 정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과부는 꽃을 꺾어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아름다운 것은 함께 볼 때 더 아름답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과부를 존경했습니다. 그녀의 집에는 언제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밥 짓는 냄새가 온 마을에 퍼졌고 사람들은 그 냄새를 맡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은혜당에 가면 마음이 따뜻해져.
할머니는 정말 인복이 많은 분이야. 사람들의 입에서 칭찬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과부는 여전히 겸손했습니다. 제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뿐입니다. 밤이 되면 과부는 마루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이 총총한 밤하늘을 보며 지난 세월을 떠올렸습니다. 남편을 잃고 외롭던 시절, 폐가를 선택했던 그날, 그리고 지금의 평화로운 삶까지 말입니다. 모든 것이 하늘의 뜻이었구나. 과부는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녀의 말년은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롭고 따뜻했습니다. 과부가 80을 넘긴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은혜당에 모였습니다. 과부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과부는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비록 허리는 굽었지만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여러분께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과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3년 전 저는 남편을 잃고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이 집을 샀을 때 여러분은 저를 말렸습니다. 귀신 나온다고, 불길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깨달았습니다. 버려진 건 집이 아니라 사람들의 믿음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과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 집에는 귀신이 없었습니다. 다만 억울한 영혼의 한이 서려 있었을 뿐입니다. 그 한을 풀어주니 은혜가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은 겉만 보고 판단합니다. 낡았다고, 오래되었다고, 쓸모없다고 버립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가치가 숨어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과부는 계속 말했습니다. 제 인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을 잃은 늙은 과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집을 살리며 제 인생도 살아났습니다. 혼자 힘으로는 불가능했을 겁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과부는 깊이 절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제 말년이 이토록 행복합니다. 사람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누군가 외쳤습니다. 할머니야말로 우리에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잔치는 밤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노래가 울려 퍼지고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한때 귀신 나온다던 폐가는 이제 마을에서 가장 따뜻한 곳이 되었습니다. 과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복은 재산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울 수 있는 사람들이 곁에 있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복이었습니다. 달빛이 은혜당을 비추었습니다. 대문에 걸린 현판이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과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여보, 보고 계세요? 우리가 꿈꾸던 삶이 이루어졌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과부는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따뜻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과부는 또 꿈을 꾸었습니다. 김진사의 아내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울지 않았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과부에게 깊이 절을 하고는 빗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뜬 과부는 미소 지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말년에 찾아온 복,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은 마음, 사람을 믿는 마음, 나누는 마음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버려진 폐가를 산 과부, 그녀의 인생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하지만 진짜 바뀐 것은 집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포기하지 않은 한 여인의 용기가 있었습니다. 은혜당의 이야기는 대대로 전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며 배웠습니다. 버려진 것에도 가치가 있다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그리고 진짜 복은 함께 나눌 때 더 커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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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입니다.